피부염은 우리 전체 인구를 통틀어서 평균을 내보면 1에서 3%에 해당하는 인구가 앓고 있는 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것을 성인 남녀의 인구로 국한을 해서 통계를 내보면 100명 중에 3명에서 5명꼴로 나타날 정도로 유병률이 굉장히 높은 질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을 혈업 풍조와 장위 습열로 보는데요. 즉 혈이 허해서 마르고 건조해지는 증상, 또 하나는 이제 장위에 습열이 생겨서 독소가 쌓이고 이런 것들이 피부의 염증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봤을 때 대표적으로 지루피부염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들이 있긴 한데요. 특히 이제 피지 분비의 이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지선이 많이 분포된 부위에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만큼 이제 피지 분비가 과다해지면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반면에 또 피지 분비가 억제되고 피지선이 퇴화되는 중노년기에도 발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중노년기에는 혈업 풍조형으로 허증성 지루피부염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유년기나 청소년기, 장년기에는 장위 습열형이 많게 임상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 말라세지아균이 있는데요. 이 진균은 지루피부염의 그 주된 원인으로 많은 보고가 되고 있고 현재 진행되는 연구들도 말라세지아균이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아닐까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말라세지아 진균은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균이거든요. 아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갖고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인 남녀의 70%에서 많게는 98%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대균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균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뭐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어떤 사람에서는 지루피부염이라던가 뭐 이런 식의 만성 습진성 피부 염증을 계속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사람에 따라서 갖고 있는 피부 특성이나 체질상의 문제점들 그리고 면역력의 저하라던가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만한 점은요, 면역력의 저하에 관해서인데요. 그 면역력이 약화된 사람들, 즉 장기 이식 수술을 받았다던가 암을 앓고 있다던가 뭐 알코올성 간염이 있다던가 뭐 HIV나 에이즈 같은 면역성 질환이 있는 환자들 그런 환자들에서 지루피부염의 유병률이 뭐 수십 배 이상으로 확연히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는 치료가 지루피부염 치료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피질 분비의 이상과 면역체계의 불규칙한 반응 등 또 신경계 질환, 파킨슨, 간질, 중추신경 손상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루성 피부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점들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 증상 중에 두피에 가끔 염증이 생긴다고 하셨는데요. 두피에 나타나는 증상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나운서님들 혹시 비듬 주변에 앓고 있는 분들 있으신가요? 저는 좀 생소해요. 주변에는 없었어요. 고생 안 하셨나요? 네. 많이 하셨나 봐요, 고생. 비듬 때문에 고생 안 하는데 네. 미용실에 갔었을 때 좀 두피가 붉어진다 이런 얘기는 가끔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이런 비듬이나 이런 것들은 주변에서 사실 워낙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듬, 뭐 어깨에 뭐가 묻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래서 비듬 같은 경우가 지루성 두피염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얼굴에 나타나는 지루성 피부염의 경우에는 바로 얼굴에 보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두피염 같은 경우에는 그 두발에 숨겨져 있다 보니까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머리를 감은 후에 마르는 동안에 두피 같은 경우에는 두발에 덮여 있는 특성 때문에 피부가 건조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습도나 온도가 높은 상태로 오래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자주 되는데요. 그런 상황 때문에 염증이 더 악화되거나 유발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서요.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지루성 두피염이 악화됐을 때는 뽀루지가 생긴다거나 가려움이 생긴다거나 막 붉어지고 불편감이 심해지기도 하고요. 치료 시기를 놓치시게 되면은 두피가 약해져서 모발이 얇아지고 심하면 탈모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자칫 잘못해서 치료 시기를 놓쳤다가는요, 증상이 더욱더 악화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관리하시고 또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우리 피부에 나타나는 질환들, 비단 뭐 지루성 피부염뿐만이 아니라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뭐 아토피염부터 건선, 굉장히 많은 질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견 원장님, 그렇다면 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할 다른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지루피부염이 만성 습진성 피부 질환이다 보니까 이와 유사한 습진 양상의 증상을 나타내는 피부 염증 질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특히 우리 시청자님도 처음에는 여드름을 호소하면서 피부과를 가셔가지고 지루피부염 진단을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여드름으로 오인해서 지루피부염 진단을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한 유아기 때 피지선 발달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그런 유아에 나타나는 유아의 이제 노랗게 피지가 딱지처럼 앉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태열 증상도 유아기의 지루피부염 증상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오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루피부염의 경우에는 표피에 만성적으로 염증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부차적으로 피지선의 발달이 저해된다거나 혹은 촉진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피지선의 분비가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드름이라던가 다른 2차 감염이 유발돼서 모낭염이나 다른 기타 질환들을 병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은 그 구분을 딱딱 지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습진에 준해서 치료를 했을 때 그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